한 내용을 이 저자들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작성을 해서 나한테 보내줬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한 잠시 동안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이고 보충할 내용을 내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활용 사례,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관리가 뭐냐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이 그런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건데, 프로젝트 완료 시기를 가급적 단축하고 또 그 고객의 약속한 납기를 지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의 기준이다 하는 뜻으로 여기에 지금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납기를 지키더라도 고객에게 약속한 품질이 보증이 돼야 되고, 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원, 사람이죠. 사실은 이 자원이란 말이 이 사람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납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게 프로젝트 관리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목표를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오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프로젝트 수명 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참고해서 보고요. 프로젝트 관리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런 프로세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하는데,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될 때 조정을 해서 통제하고 조정을 해서 이 계획과 실행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이 계획보다 늦어지면 빠르게 하는 방법을 찾고, 또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들면은 비용을 더 확보하든가 더 줄이는 방법을 찾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가 되는데, 아무튼 계획과 실행의 갭, 그 차이를 메꾸는 게 이제 통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대충 보면은 한 9가지 정도가 적혀 있어요. 통합관리, 범위관리, 일정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관리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급적 다 다루면 좋겠는데, 뭐 서너 시간에 이 내용을 다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이 내용 중에서 좀 그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룰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것은 다음 그 자료, 내가 작성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이 프로젝트 범위라든가 작업 분류 체계, 또 비용에 대한 이야기, 비용 추정 방법, 이 부분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그러나 조금 있다가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슈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된 이야기도 다음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요. 강의를 듣고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 교재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로젝트 네트워크가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OA와 AON의 이야기도 다음 곧바로 이어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의 내용 슬라이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프로젝트라는 거는 사실 이런 큰 건물을 짓거나 댐을 건설하거나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또 열차를 제조하는
대략 그런 일들이 이제 프로젝트 일들이 되는데 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큰 비용이 소요되고 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통제가 필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데 한 1950년대까지는 이 간트 차트를 많이 썼어요. 물론 이 간트 차트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1919년에 이 간트라는 사람이 이 작업 진도 도표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다이아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되겠죠. 아파트에 입주하는 활동이 여기에 6가지가 있습니다. A, B, C, D, E, F. 그래서 이제 활동 내역이 있는데 활동이라는 게 이제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5주, 건축 설계하는데 5주, 시공업체 선정하는데 3주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활동 ABCDF가 있고 여기에 이제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막대로 그리면은 이것이 간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 2가지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이 2가지 일이 끝나야 이 2가지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표에 있는 것을 이 다이아그램으로 더 간편하게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걸 간트 차트도 많이 쓰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다이아그램이 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과오 없이 또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도록 관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고 디자인을 계획할 때 사용 필요하고 통제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통제라는 것은 계획과 실행이 차이가 났을 때 그 2가지를 맞춰가는 그런 활동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리에서 하는 일들을 이런 프로세스 형태로 그려놓은 그림인데 프로젝트가 착수가 되면 여러 가지 기획 활동을 합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인데 영어로 플래닝이죠. 플랜을 만들어낸다. 그게 기획인데 그래서 범위 기획도 있고 자원 기획 또 일정 기획 등등 위험 대응 기획 기획이란 말을 많이 쓰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하고 계획과 실행의 차이가 났을 때 그걸 통제해서 프로젝트 완료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 기획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성과물, 최종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이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화시켜 놓은 활동, 그게 이제 범위 기획입니다. 그래서 성과물 기술서, 헌장, 제약, 가정상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범위 기술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범위라는 게 영어로 해서 이제 스코프인데 해야 될 일의 범위죠. 프로젝트의 범위입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업무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일들을 어떤 목표로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정리돼서 어떤 문서로 분류되고 통합돼서 정리된 그런 문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업무 분류 체계라는 건데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최종 산출물 관점에서 관리 가능한 업무 또는 과업으로 나누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양이 WBS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화 기계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를 분석하고 기술 변화를 파악해서 분석하는 활동. 그 다음에 상세 설계 활동으로 업무 설계, 기술 설계, 통합 설계. 또 구현 활동으로 코딩, 사용자 문서화, 통합 시험 활동. 그래서 자동화 기기를 개발하려면 이러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문서가 WBS입니다.
그래서 이 WBS를 잘 작성을 해두면은 그 다음 일들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또 일들을 기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든 범위가 포함되면서 중복되지 않게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역투리 구조라는 거죠. 역투리 구조.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이제 이쪽이 나무 뿌리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쪽이 이제 나무 이파리에 해당이 되겠죠. 줄기 이파리.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이제 거꾸로 세워놓은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작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이것을 작성해 두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BS는 조직 구조하고는 다르죠. 자, 그래서 이 WBS에 근거해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아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WBS로 분석된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있다면은 거기에 자원을 할당을 하고 수요 기간을 정해서 또 작업 활동의 선후 관계를 이제 결정을 하면은 이런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번호는 이 WBS의 기호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 설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거는 자원 A가 이 분홍색 색깔로 표시된 자원 A가 30일 동안 작업을 수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1.2.1을 한다. 이 기술 설계를 한다는 거죠. 1.2.1.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기획하는 것. 아까 여기에서 이 활동에 자원을 할당하는 것들. 이게 이제 자원 기획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자원이 필요하느냐. 자원이라는 것은 인원도 되고 설비도 되고 재료도 될 수 있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각 활동에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WBS 최하위 활동의 자원의 형태와 수량을 할당하는데 최하위 활동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WBS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은 이 활동이 완료가 되면은 저절로 이 내용 업무가 이제 수행이 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는 이런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원이 할당이 되질 않죠. 여기에는 자원이 할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하위 활동에만 자원이 할당이 되는 그런 식으로 자원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할당을 할 때는 자원이 그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초과 할당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부하라는 것은 자원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이 배정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총 활동량 이게 이제 그 업무량에 해당이 되는데 업무량은 자원 소비율 곱하기 활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느냐 거기에다가 며칠 동안 일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곱한 것이 이제 총 활동량이 되는데 이 총 활동량이 자원이 가지고 있는 그 사용 가능한 양보다 많지 않도록 자원을 배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원 평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다시 자원 평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계획을 하는 것이 비용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짠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수립한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자원의 양이나 소요 시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죠. 또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비용을 추정할 때 탑다운, 그래서 과거 경험 기준으로 포괄적 예산으로 해서 위에서 정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WBS 기준으로 해서 각 요소 작업
수행하는 그 활동의 비용을 추정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해서 총 예산으로, 총 비용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젝트가 계획이 되면은 각 자원별로 작업의 종류에 맞추어서 비용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런 일들도 프로젝트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관리 활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일정 기획입니다. 일정, 스케줄링을 짜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나 소요 자원, 소요 기간을 보면서 또 캘린더, 휴일, 근무일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 업무를 완수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짜는데 포트 CPM 방법도 있고 크리티컬 체인 방법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일스톤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큰 프로젝트 경우에 모든 업무를 동시에 한꺼번에 일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활동들의 순서를 먼저 정한 다음에 세부 활동은 이제 다시 따로 작성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자기를 가지고 프로세스 분석을 할 때 1수준, 2수준, 3수준 그런 것하고 그렇게 작성하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1수준에서는 밸류 체인에 맞추어서 프로세스를 계획을 하고 2수준에서는 이제 그 서브 프로세스로 더 상세하게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계획하고 있는 범위, 해야 될 일의 내용이죠. 또 수립된 예산, 비용, 그 다음에 정해진 납기, 이거를 맞춰가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범위 완수, 비용 준수, 그 다음에 일정, 납기 준수. 이 세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관리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프로젝트 관리의 3대 이슈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위험 관리, 자원 관리, 일정 관리 이 세 가지입니다. 마치 이 세 가지는 삼원색과 같아서 이 세 가지를 잘하면은 다른 일들이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원색이 있으면 다른 색들은 이 삼원색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위험 관리라는 것은 이 변동성, 수요가 바뀌고 과업의 내용이 바뀌고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러한 변동성을 극복하는 것이 위험 관리고 자원 관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원의 부하를 확인해서 적재적소에 배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는 납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 관리인데 이러한 일을 잘 하려면 이 세 가지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획과 실행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실제 실행을 하면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면은 이게 계획보다 이만큼 늦게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이 녹색 과업은 녹색 업무는 이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겠죠. 그래서 이 계획이 이제 더 늦어진 계획으로 또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이 녹색 과업을 계획보다 빨리 마쳤다면은 이제 여기서 마쳤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노란색 과업을 앞당겨서 곧바로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곧바로 시작하지 않고
원래 계획했던 그때에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이때 되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할 수 없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면서 그대로 이 계획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계획을 늦추지만은 계획보다 빨라진 것은 계획을 당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어떤 그 계획과 실행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만약에 이게 이렇게 계획보다 늦게 끝났다면 이 계획을 늦추어서 결국은 이렇게 완료 시기가 늦어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계획보다 실행이 늦어지면은 계획 자체를 늦추어 버리고 계획보다 실행이 빨라지면은 앞당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항상 계획보다 실행이 늦어지는 것만 발생하지 계획보다 실행이 앞당겨지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거의 많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도록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를 하려는 거예요. 프로젝트 관리를 잘 해서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야 아까 말한 대로 고객에게 약속한 대로 품질이나 납기를 약속한 대로 납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프로젝트 관리의 임무죠. 그러면은 이런 계획 변경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데 이건 변동성이죠. 이런 변동성들이 발생이 되면은 계획 변경이 되는데 계획 변경이 되더라도 또는 계획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납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내부 변동성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리서 잘 관리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또 계획이 미흡했던 것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은 좀 치밀하게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기에 초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그게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간트 차트가 발명된 이래로 만들어진 이래로 이제 또 퍼트라는 그 기법이 고안이 됐고 또 CPM이라는 기법이 고안이 돼서 지금은 이 퍼트 CPM이라는 기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퍼트의 내용, CPM의 내용 이거는 이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 퍼트 CPM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그 일정 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요. 일정 계획을 이 결정 경로, 크리티컬 패스를 따라서 일정 계획을 세운다 하는 것이 이 퍼트 CPM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크리티컬 패스가 뭔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과업의 번호입니다. 1.1, 1.2, 또 2.1, 2.2, 3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1이 30일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1.2가 20일 동안 수행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면은 1.1을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시작 시점이 early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1일 날 이거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1.1이 1일 날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시작을 했을 때
30일 걸리니까 30날 끝나겠죠. 그것이 완료 시점에 early라고 표시된 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1.2는 31일에 시작해서 20일 걸리니까 50날 끝나게 되겠죠. 이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도 가능한 빨리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여기 앞에 어떤 작업이 없으니까 1일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걸려서 20날 끝난다면은 2.2는 21일에 시작해서 10일 걸리니까 30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2는 50날 끝나고 2.2는 30날 끝나니까 이 3은 둘 중에 늦은 시간 50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일에 시작을 하면은 30일 걸리니까 80날에 33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빨리 시작해서 끝난다고 했을 때의 완료 시점입니다. 80이. 근데 그게 이제 이 early 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회 과업이 80날 끝내려고 한다면은 3회 과업을 80날 끝내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무리 늦더라도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여기에 시작 시점으로서 레이트 칸에 적혀 있습니다. 완료 시점에서 이 레이트 칸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 3이 80날 완료된다고 했을 때 레이트 시점입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이 3회 과업은 51일 날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51일 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51일 날 시작하려면 아무리 늦더라도 1.2는 50날 끝나야 되고 2.2도 50날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2가 50날 끝나야 되고 그러려면은 31일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도 2.2가 50날 끝나려면은 아무리 늦더라도 41일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10일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또 여기는 이제 1.2가 아무리 늦더라도 1.2가 31일은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1.1은 아무리 늦더라도 30날 끝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는 1일 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2.2가 아무리 늦더라도 여기에 21일 날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일 날은 41일 날은 시작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 10일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늦더라도 40날은 끝나야 됩니다. 2.1. 2.1이 40날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20일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늦더라도 21일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21일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이 early와 late의 차이를 한번 여기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시작 시점으로 차이를 봐도 되고 완료 시점으로 차이를 봐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같으니까 0이죠. 여기도 같으니까 0입니다. 전부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1하고 21일, 20의 차이가 나죠. 여기도 20, 40, 20의 차이가 나고 여기도 20의 차이가 나고 20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차이 나는 시간을 총 여유 시간이라고 하는데 총 여유 시간이 0인, 제로인 이런 과업들을 쭉 따라가면서 어떤 경로, 페이스를 찾아보면은 이게 1.1, 1.2, 3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 개의 과업이 결정 경로에 해당입니다. 크리티컬 페이스입니다. 여기에 붉은 테두리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퍼트 CPM에서는 이 크리티컬 페이스 결정 경로를 찾아서 이것을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일정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과업을 완료하면은 프로젝트는 저절로 30날, 80날 완료가 될 것이고 그 사이에 2.1이나 2.2는 수행을 하면 됩니다. 20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일 빨리 시작해도 되고 뭐 조금 늦더라도 이 20일의 여유를 가지고 이 두 개의 과업을 수행하면은
이 세 개의 과업을 80일 만에 끝내는 데에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퍼트 CPM에서 생각했던 거는 각 과업마다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두고 그 중에 이 크리티컬 페이스를 찾아서 여기에 있는 과업들을 계획한 날짜대로 마치면은 프로젝트도 계획한 날짜에 완료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 CPM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결정 경로를 찾아서 결정 경로 중심으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포트 CPM에서는 이렇게 자원의 평준화도 수행을 합니다. 지금 이 녹색 자원이 두 개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작업을 한다는 것은 과부하가 걸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이 일정을 좀 조절을 해주면은 과부하 걸리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이 시작 시점에서 완료 시점까지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늦어질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대로 실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고안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포트 CPM입니다. 자, 오늘은 이 포트 CPM 관점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보다 더 진전된 기법으로서 다른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